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90세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70세의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는 사람과 90세에도 산을 오르는 사람,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단백질 먹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2년간 노인병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82세 김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십니다. 76세 박할머니는 예전에는 손주들과 놀아주는 게 행복이었는데 이제는 5분만 서 있어도 다리가 후들거려서 의자를 찾게 된다고 하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분들입니다. 89세 이 할아버지는 매주 등산을 가시고 94세 최할머니는 아직도 텃밭을 가꾸시며 손주 이름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도대체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그 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019년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65세 이후 단백질 섭취 패턴이 10년 후 건강 상태를 90%까지 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우리나라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단백질 부족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한국인 장수 연구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90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분석했더니 모두 하루 체중 1kg당 1.2g 이상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 성인 권장량보다 50%나 많은 수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어서 하루를 시작하기가 버겁다거나 거울을 보면 피부 탄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진다거나 밥보다는 과자나 빵 같은 단 음식이 자꾸 땡기거나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려서 회복이 더딘 경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명백한 단백질 부족 신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 뼈, 심지어 뇌세포까지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이 저장고가 가득 차 있어서 조금 부족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흡수율이 3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근육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능력도 40%까지 감소합니다.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근육량이 매년 1에서 2%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를 의학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뇌로 가는 혈류량도 감소하게 되고 이것이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부족해져서 작은 병에도 쉽게 걸리고 회복도 더뎌집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어르신들의 감염 발생률이 2.3배나 높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놀라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정할아버지가 작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쇠약해지셨다고 했습니다. 계단 한층 올라가는 것도 숨이 차고 손주가 안아달라고 해도 힘이 없어서 안아줄 수 없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같은 나이 평균보다 30%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질병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식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면서 주로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단백질 중심의 식단 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3개월 뒤 진료실에 들어오신 할아버지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걸음걸이가 확실히 달라져 있었고 표정도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근육량이 15% 증가했고 혈당과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이제 손주를 안아줄 수 있게 되었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단백질을 먹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지역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사르데냐 지역입니다. 이곳은 100세 이상 장수인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사르데냐 사람들의 식단을 분석해보면 콩과 렌즈콩, 병아리콩 등 다양한 콩류를 매일 섭취합니다. 특히 파바콩이라는 큰 콩을 삶아서 올리브오일과 함께 먹는 요리가 일상식입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또 다른 장수의 섬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두부, 나토, 미소 같은 콩 발효식품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먹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하라아치부라는 식습관입니다. 이는 배가 80% 찰 때까지만 먹는다는 뜻입니다. 오키나와 장수 연구소에서 70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단백질 섭취량은 하루 총 칼로리의 18% 정도였는데 그중 85%가 식물성 단백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이카리아 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렌즈콩, 병아리콩, 검은콩 등을 올리브오일과 채소와 함께 끓인 수프를 거의 매일 먹습니다. 또한 염소치즈나 요거트 같은 발효 유제품도 적당량 섭취합니다.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의 경우 옥수수, 콩, 호박을 항상 함께 먹는 삼자매라는 조합이 유명합니다. 이 조합은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합니다. 옥수수의 메티오닌과 콩의 라이신이 합쳐져서 완전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호박의 베타카로틴이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런 세계 장수 지역의 원칙을 우리나라 식문화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조상들의 전통 식단에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된장, 청국장, 두부 같은 콩 발효식품과 콩밥, 그리고 각종 나물과 김치.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이면서 동시에 장 건강까지 챙겨주는 식품들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전통 한식의 단백질 구성은 식물성 75%, 동물성 25% 비율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현대 영양학에서 권장하는 이상적인 비율과 거의 일치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네 하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하루 3끼 단백질 플레이북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하루 종일 활동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밤사이 비어있던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고를 다시 채워야 합니다. 가장 좋은 조합은 두유 한 잔에 삶은 달걀 하나, 그리고 키위나 오렌지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왜 이 조합이 좋을까요? 두유의 이소플라본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달걀의 완전 단백질은 근육 합성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단백질이 콜라겐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도와주어 피부 탄력을 유지시켜줍니다. 만약 달걀을 드시기 어려우시면 두부 한 모나 그릭 요거트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아침에 2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점심에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추천하는 기본은 콩밥입니다. 백미와 콩의 비율을 7:3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된장찌개나 청국장찌개를 곁들이시고 두부조림이나 두부 샐러드를 추가하세요. 그리고 멸치볶음이나 작은 생선구이 한 토막 정도면 완벽합니다. 이런 조합의 장점은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칼슘과 오메가3 지방산도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녁에는 소화가 잘 되면서도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효된 콩식품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청국장찌개나 된장찌개에 두부를 듬뿍 넣어 드시고 나물 반찬 몇 가지와 김치를 곁들이세요. 여기에 견과류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저녁에는 과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수 지역 사람들의 공통점인 배를 80%만 채우는 소식 습관을 실천해보세요. 하루 2번,
오전 10시와 오후 3시경에 가벼운 단백질 간식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호두 2개나 아몬드 5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견과류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도 풍부해서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흡수시키느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발효입니다. 콩을 그냥 먹는 것보다 된장, 청국장, 나토 같은 발효 콩 제품을 먹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미리 분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조리법입니다. 단백질 식품을 채소와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두부를 김치와 함께 볶거나 콩을 각종 나물과 함께 무치면 채소의 섬유질과 비타민이 단백질 소화를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단백질이 체내에서 이용되려면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되 식사 직후에는 피하고 식사 30분 전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운동 없이는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에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 5,000보에서 시작해서 점차 8,000보까지 늘려가시면 됩니다. 걸을 때는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걸으면 상체 근육 운동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의자를 이용한 간단한 근력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씩. 하루 3세트만 해도 하체 근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사 후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단백질 흡수도 촉진됩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이런 방법으로 도움을 드린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김할머니는 무릎이 아파서 거의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량이 심하게 감소한 상태였죠. 콩밥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고 매일 청국장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6개월 후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고 다시 시장 보러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81세 박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셨는데 식단 개선과 함께 하루 6,000보 걷기를 실천하셨습니다. 1년 후 인지 기능 검사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고 지금도 꾸준히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중요한 건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헷갈려 하십니다. 몇 가지 흔한 오해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고기를 적게 먹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양질의 단백질이 더 필요합니다. 다만 기름진 고기보다는 살코기를 선택하시고 생선이나 콩 제품과 균형 있게 드시면 됩니다. 둘째,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간다는 걱정입니다. 이는 이미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분들은 적정량의 단백질 섭취로 인해 신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셋째, 식물성 단백질은 질이 낮다는 편견입니다. 콩류를 곡류와 함께 섭취하면 동물성 단백질 못지않은 완전 단백질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식물성 단백질의 우수성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단백질 섭취 방법을 조금씩 달리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봄에는 새순이 나는 시기에 맞춰 두부와 봄나물을 함께 무쳐서 드시면 좋습니다. 냉이, 달래, 쑥 같은 봄나물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여름에는 더위로 인해 입맛을 잃기 쉬운데 이때는 차가운 두유나 그릭 요거트를 활용하세요. 콩국수도 좋은 선택입니다. 수분과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가을에는 견과류가 제철입니다. 호두, 잣, 은행 등을 적당량 드시면 단백질과 함께 좋은 지방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가 좋습니다. 청국장찌개, 된장찌개에 두부를 듬뿍 넣고 끓여 드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단백질 섭취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릴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주에는 평소보다 10% 정도만 늘리고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더 늘려가세요.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를 배출하려면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당뇨병이나 신장질환 등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음식 준비가 귀찮아서 단백질 섭취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들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이 모여서 콩밥을 많이 지어서 소분해서 냉동 보관해 두거나 청국장이나 된장찌개를 끓여서 나눠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손자, 손녀들과 함께 두부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요리의 즐거움을, 어르신에게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단백질을 경제적으로 섭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콩을 직접 사서 불려서 밥에 넣거나 콩나물을 기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콩나물은 집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단백질 함량도 높으면서 가격도 저렴합니다. 두부도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동네 두부가게에서 직접 만든 것이 더 저렴하면서 영양가도 높습니다. 한 번에 2-3모씩 사서 냉동 보관해 두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멸치나 작은 생선들은 대용량으로 사서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볶아서 반찬으로 만들어두면 일주일 정도는 드실 수 있습니다. 매일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침에 단백질 20g 이상 섭취했나요? 두유 한 잔과 달걀 하나면 충분합니다. 점심에 콩밥과 된장찌개, 두부 반찬을 드셨나요? 저녁에 가벼운 단백질 요리를 드셨나요? 청국장찌개나 두부 요리가 좋습니다. 하루에 견과류 한 줌 정도 드셨나요? 충분한 물을 마셨나요? 최소 1.5리터는 드셔야 합니다. 오늘 5,000보 이상 걸으셨나요? 이 중에서 4개 이상 체크되면 잘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혹시 지금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인지 간단하게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혀를 내밀어 보세요. 건강한 혀는 분홍빛이고 표면이 매끈합니다. 만약 혀가 창백하고 갈라진 자국이 있거나 표면이 거칠다면 단백질 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톱을 확인해 보세요. 손톱에 세로줄이 많이 생기거나 쉽게 부러진다면 단백질과 미네랄이 부족한 신호입니다. 다리 부종을 확인해 보세요. 정강이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5초 이상 남아있다면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부종일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확인해 보세요. 머리카락이 과도하게 빠지거나 윤기가 없고 가늘어졌다면 단백질 부족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2개 이상 해당된다면 단백질 섭취를 늘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린 후에는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소화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이 있다면 양을 조금 줄이거나 더 천천히 늘려가세요. 첫 번째 달에는 체중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체중이 약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3개월 후에는 근력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거나 무거운 물건 들기가 쉬워졌다면 근육량이 증가한 것입니다. 6개월 후에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감기에 덜 걸리고 상처 회복이 빨라지고 기억력이 개선되었다면 단백질 섭취의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체중 1kg당 1.2g이 기본입니다. 60kg이시면 하루 72g 정도입니다. 이를 3끼에 나누어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야 하나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면 굳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식사량이 줄어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면 의사와 상담 후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신장이 나쁜데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되나요?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정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도 충분한가요?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을 조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콩류와 곡류를 함께 섭취하면 완전 단백질이 됩니다. 건강한 단백질 섭취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첫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가끔 잘못 먹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둘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달걀 하나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셋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나누다 보면 습관이 더 빨리 만들어집니다. 넷째, 변화를 기록하세요. 몸무게, 근력, 기분 상태 등을 간단히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단백질에 신경 쓰는 것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먹는 한 숟가락의 콩밥이, 오늘 마시는 한 잔의 두유가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90세 넘은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을 올바르게 해왔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단백질 챙기기 시작합니다라고 써주시면 저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니어에게 단백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루 체중 1kg당 1.2g 이상 섭취하세요. 둘째, 식물성 단백질 70%, 동물성 단백질 30% 비율로 균형 있게 드세요. 셋째, 발효식품을 활용하고 채소와 함께 조리해서 흡수율을 높이세요. 넷째, 하루 5,000보 이상 걷기와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세요. 다섯째, 배를 80%만 채우는 소식 습관을 지키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발효식품이 장, 건강과 면역력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발효식품 레시피도 함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